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별도로 실시됐습니다. 성산읍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이 삼보일배에 나섰습니다. 성산읍 지역 일주도로 18km 구간을 엿새 동안 종주하며 여론조사에서 반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로도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분쟁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우리 성산을 비롯한 동부 지역은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관광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여론조사에서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2공항이 성산읍에 들어와야 성산읍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산읍의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는 조사기관 두 군데가 제주도민 전체 2,000명씩과 함께 성산읍 주민도 500명씩 별도로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산읍만 조사한 경우는 없었지만 제주 MBC가 그동안 실시한 제2공항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성산읍을 포함한 서귀포시 동부 읍면 지역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성산읍 인구는 15,000여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찬반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민사회가 찬성 입장을 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영희, 강연호, 김환국, 이경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도민 수건 사업으로 시작된 제2공항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찬성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도민사회에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추진하는 도민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의힘은 지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14만 3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들의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입도객들은 제주 방문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40명으로 폭증했고 지난달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11월 관광객이 급증한 여파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확진자 9명 역시 해외나 다른 지방 입도자 또는 다른 지방의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관광객과 기성객 14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관광분들이 내려오시면 거기에 이제 겸해서 코로나까지 같이 해서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도민 모임은 물론 귀성객과 관광객의 이동을 자제하고 제주 방문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공고했습니다. 가족 간 모임도 피하고 있는데 여행을 가는 것은 강화된 거리 두기를 적용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를 찾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검사자가 입도 후에 확진돼서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고위험시설과 중증관리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진단검사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의료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관광객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광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2%가 관광산업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50%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이 지역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47.3%는 동네에 관광객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겨울 폭설이 잇따르면서 제설로 인한 도로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작업은 더디게만 진행되면서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양쪽에 설치된 울타리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말 1m 가까이 폭설이 쏟아진 뒤 제설차가 치운 눈을 갓길에 쌓아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루 같은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막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 12km 중에 4분의 1가량이 눈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펜스가 완전히 넘어진 구간은 지주대 밑동까지 뽑혔는데요.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연결 부위가 날카롭게 끊어진 모습도 보입니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루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한 3번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좋은 경관을 보러 저기 자전거를 타고 여기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넘어간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라산 중턱에 울타리가 설치된 것이어서 콘크리트로 고정을 시킬 수 없다 보니 폭설에 수시로 무너지지만 보수 작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에다가 지주대를 하다 보니 뒤에 받침목 있지 않습니까? 네. 보강 지주대를 설치할 겁니다. 전구간. 눈이 녹아야 빠르면 3월 초에. 제설에 도로 곳곳이 파인 채 방치된 곳도 부지기수. 지난해 12월부터 폭설이 잇따르면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8배나 늘자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포트홀 발생 신고는 2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12월보다 3배나 증가한 겁니다. 포트홀을 피하려고 급제동하거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가 시급합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직후에는 차도를 이제 물 청소하는 그런 것들도 신경 써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도는 이제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닷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포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설로 인한 도로 시설 등의 파손이 해마다 반복되지만 보수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파손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서 버리는 게 의무화됐죠. 이에 따라서 페트병의 색깔을 빼거나 아예 라벨이 없는 페트병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생겼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 재활용 페트병의 30%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용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버린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인 북구의 한 재활용 센터.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창고 안에는 상표를 떼어내지 않은 페트병부터 아예 투명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지만 한 달 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내놔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업체에 들어오는 전체 페트병의 30%는 용기 안에 음식물과 같은 오물이 들어가 다시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제조 공정부터 재활용 페트병으로 바꾸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효모를 배양해 밑술을 만드는 북구의 한 탁주 제조 공장.
투명 페트병이 줄줄이 생산 라인을 타고 나오면 기계가 자동으로 탁주를 채워 넣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초록 페트병을 사용하다 투명 페트병으로 바꾸게 된 건 회사 창립 이래 52년 만입니다. 페트병의 색깔을 빼 투명하게 바꾸면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라벨도 소비자가 분리 배출이 쉽도록 에코탭 라벨을 적용하였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아무리 생산 현장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말뿐인 제도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은 제주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비자림로가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임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도 존중한다며 도로교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상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점점 올라와서 제주에 영향을 주겠고요. 밤까지 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산지에는 최고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천백도로 등 산간도로는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가시거리도 짧겠습니다. 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꽤 쌀쌀합니다. 어제보다 4, 5도가량 떨어졌는데요. 현재 북부와 동부는 3도, 서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동부는 12도, 남부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는데요. 남쪽 먼바다에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늘길 날씨 양호한 편입니다. 항공편 운항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당분간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말에는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후 7개월 영아 학대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부모 중에 한 명인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아이의 피해가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결론남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다만 결정적 학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아동학대 혐의가 아닌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어린 자녀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빠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2살 난 딸을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채 집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며 아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랜딩 카지노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최근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 수백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업장 내 고객 폭언 금지 문구 게시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마련 등인데 카지노 측은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충북 충주시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의 닭과 오리고기, 달걀 등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부터 경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 경남과 강원도, 충남 일부 지역에서만 가금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309건에 피해 금액은 3억 6,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피해 건수는 15건, 피해 금액은 1,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가 122마리, 까치와 까마귀는 19,000여 마리였습니다. 서귀포시는 귀농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받은 농가 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들로부터 융자금 9억 원을 회수하고 농림부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에도 부당하게 사용된 귀농농업 창업자금 16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